국민의힘 혁신위가 오늘 지도부 및 중진 그리고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에게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출마를 강력 요구했습니다. 제2박의 이날 의결된 4가지 사안도 발표됐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혁신안을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코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국민의힘은 최고위원,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등 임명직 주요 당직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당 안팎에선 김기현 대표 거취를 거론했지만 대표직을 유지하되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이뇨환 혁신이었습니다. 혁신위원회 하면 그동안 우리 정치사에서 많이 등장했던 이름이었지만 이번 국민의힘의 혁신위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우선 야당이 아닌 집권 여당에서 꾸려졌다는 점, 그리고 혁신위가 나온 게 집권 1년 반 만의 일이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또한 이뇨환 교수가 갖는 독특한 이력과 서양인의 외형적인 모습이 더해져 여러모로 국민들과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현재 국민의힘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과 관련한 키워드는 변화, 통합, 희생입니다. 일단 통합과 관련해선 홍준표, 이준석, 김재원의 징계 해제 건의가 있었고 이런 혁신위의 권고안을 당 지도부가 받아들여 실제 이들에 대한 징계 해제가 이루어졌지요. 그리고 오늘 변화와 희생이라는 관점에서 몇 개의 혁신안이 더 발표됐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뇨환 위원장은 오늘 지도부 및 중진 그리고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의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걸 강력히 요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발언을 하고 인 위원장은 곧바로 자리를 떴고 그 뒤에 김경진 혁신위 대변인이 나머지 것들을 발표했는데 김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인 위원장이 말한 부분은 혁신위 의결 사안이 아니라 큰 틀에서의 방향성 또는 국민의힘이 이 정도의 변화는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에서의 어떤 권고 사안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자, 이걸 왜 혁신위원회 의결에 붙이지 않고 위원장이 그냥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이 밖에 오늘 의결된 4가지 사안을 김경진 대변인이 발표했는데요. 자, 앞서 말씀드린 지도부 및 중진 그리고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에게 불출마 및 수도권 출마 요구권과는 다르게 다음의 4가지 사안은 혁신위에서 의결된 것들입니다. 이 중엔 굉장히 높게 평가할 만한 것들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우선 첫째, 국회의원 숫자를 10% 감축하자는 걸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민심과 부합하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얘기가 나온 것은 이번 국민의힘 혁신위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6월 김기현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 때 이른바 정치쇄신 공동서약을 하자면서 민주당에 제안한 것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김기현 대표는 현행 300명인 의원 정수를 10%인 30명을 줄이자 이렇게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혁신위가 발표한 2번째 혁신안은 불체포 특권 전면 포기였습니다. 그 실행 방안으로 현역 의원은 포기 서약서로 작성해 당에 제출하도록 하고 추후에는 당원 당규에 명문화하겠다고 밝혔고 동시에 공직 후보자들의 경우 공천 신청서의 포기 서약서를 의무화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자, 이건 역시 지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기현 대표가 언급을 이미 했던 것인데요. 당시 김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을 직접 언급하면서 의원 모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앞으로도 모든 국회의원이 서약하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발표된 국민의힘 혁신위의 혁신안의 3번째는 의원세비 감축이었습니다. 의원세비를 일률적으로 몇 % 줄이자 이런 안은 아니었고요. 다만
국회 의사 일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세비를 받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하자고 했습니다. 자, 이건 역시 지난 교섭단체 연설에서 김기현 대표가 주장했던 것인데, 당시 김기현 대표는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출근하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월급도 받지 않은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혁신위는 오늘 현역 의원 등 선출직에 대해 적정평가 후에 하위 20%에 대해서는 공천을 원천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이것과 관련해선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공천심사 과정에서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 후에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에 대한 공천을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것과 매우 유사한 대목입니다. 다만 오늘 국민의힘 혁신위는 구체적인 평가 항목을 제시하지는 않았는데 향후 추가적인 세부 사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국민의힘 혁신위가 발표한 혁신안들을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렸는데 아시다시피 혁신위의 성공 여부는 혁신위가 얼마나 큰 권한을 갖느냐, 즉 정권을 부여받았느냐 이것 한 가지와 내놓은 혁신안을 당이 수용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첫 번째 혁신위가 내놓은 대사면안을 김기현 지도부가 받아들였고 오늘 혁신위가 의결한 4가지 사안도 이미 김기현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밝힌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혁신위가 의결한 4가지 사안을 접하시고 신선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은 아마 적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정치개혁을 위해 반드시 꼭 필요한 것들이다 라는데 공감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계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그동안 많이 거론돼 왔던 부분들이었지만 실제 현실화되지 않은 것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위해서라도 도덕적 우위를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먼저 선제적으로 어떠한 실천 의지를 국민들께 드러내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혁신위가 의결한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사안 말고 인 위원장이 직접 언급한 지도부 및 중진들의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의 권고가 있었는데요. 자, 이 안을 놓고 혁신위가 의결에 붙이지 않은 것은 일단 당내 반발을 우려한 듯 보여집니다. 당내 반발을 우려해 일단 의결에는 붙이지 않으면서도 공식적으로 위원장이 직접 언급함으로써 당 지도부와 중진들에 대한 압박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요 며칠 전부터 인 위원장은 이런 취지의 말들을 은연중에 많이 흘려왔습니다. 그러자 당 내부에서 반발이 잇따르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 또한 전혀 새로울 게 없는 내용입니다. 자, 아마 정치에 밝으신 분들은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말이 이른바 물갈이라는 것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선거 때마다 국민의힘 계열 쪽에서는 TK 지역 현역 의원에 대한 물갈이, 그리고 민주당 쪽 계열에서는 광주 전남 현역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 이건 매번 등장하는 단골 메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쪽에서도 이 물갈이 요구가 거센 상황인데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위원회는 아예 그 퍼센테이지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50%, 다선 의원 75% 물갈이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얼마 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홍익표 원내대표가 다선 의원 물갈이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홍 원내대표는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서울 성동 지역에서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작년 6월 돌연 민주당 험지인 서울 서초구에 출마하겠다며 서초월 지역위원장직을 자청했는데 21대 현역 의원들 가운데 처음으로 험지행을 선언한 것이었기 때문에 화제가 됐었습니다. 재런 홍 원내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원내수장이 된 만큼 다른 다선 의원들에게 희생을 요구할 명분이 충분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국민의힘 쪽에서도 얼마 전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태경 의원이 수도권 출마를 선언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당선 경쟁력 그리고 현역 의원에 대한 지역민들의 평가 등등 어떤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을 다 배제하고 너는 영남 다선이기 때문에 아니면 너는 지도부 기득권이기 때문에 아니면 너는 대통령하고 친하기 때문에 이런 기준으로 무자르듯 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떤 총체적인 책임 또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다선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라던가 험지 출마라던가 이런 부분은 높게 평가할 만한 것이겠고, 이게 국민들 눈에는 일종의 쇄신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쇄신 전쟁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